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두둥. 네, 한국사는 EBS. 자, 여러분들 어떻게 모평 잘 보셨나요? 제가 방금 한국 외대 강연을 지금 하고 왔는데 오늘 모평 강의가 있어요, 해설이 있어요 했더니 대학교 선배들이 하면서 6월 모평이요. 그 추억, 추억. 네, 누군가에겐 추억이지만 누군가에겐 실전입니다. 맞죠,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도 이제 6월 모평 얘기 딱 들으면 옛날에 내가 그 시험 봤었지. 아마 그런 날이 또 오겠지요. 네. 자, 어쨌건 여러분들 오늘 6월 모평을 봤는데요. 뭐 한국사야 뭐. 네, 늘 그래 왔듯이 뭐 그런 큰 이슈는 없습니다. 왜? 제가 총평에 설명드렸지만 한국인이라면 알아야 될 기본적 교양을 묻는 그런 과목이 한국사이기 때문이죠. 그죠? 어때요? 어렵다 이야기하는 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어렵지 않았고요. 다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개념 교재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이니까 이 개념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시험에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개념을 완강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 될 거고, 아직 완강하지 못하신 분들은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제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만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만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요?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한번 하나씩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수능 개념에서 2강 선사에서 연맹 왕까지 판서를 보시면 돼요. 판서를. 여러분 갖고 있는 교재가 되겠습니다. EBS 교재입니다. 자, 이 신석기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단 말이야. 신석기 공부를 했는데 이때 이제 간석기, 이 당시 사람들이 썼던 그 도구를 우리는 간석기라고 했다. 예를 들면 뭐 구석기 같은 경우에는 뗀석기를 썼을 거 아니에요. 신석기는 간석기를 썼다. 이런 거 배웠단 말이야. 배웠어. 우리 배웠어. 자, 배운 상태에서 이제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갑니다. 두둥. 자, 밑줄 친 이 시대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 지금 뭐 빗살무늬톡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지금 이렇게 딱 잡혀 있죠. 지금 빗살무늬 키워드가 있습니다. 뭐 빗살무늬토기는 농경과 목축이 시작된 이 시대, 뭐 빗살무늬토기 나왔고 농경 목축 나왔고 대표적인 유물로 다양한 기법으로 새겨진 빗살 문양이 확인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이건 어느 시대가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은 바로 신석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신석기 시대, 지금 신석기 시대 농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리고 빗살무늬톡이 있네 지금. 이런 키워드가 지금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죠? 키워드가 지금 주어졌단 말이야. 이 키워드가 주어진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는 이야기죠. 1번 간석기를 제작하는 노인. 뭐야? 신석기 시대 때 간석기. 딱 표시까지 다 해놨네. 그죠? 이게 정답지가 되는 거죠. 공부한 분들은 뭐 충분히 1번을 답지로 그냥 바로 고를 수가 있는 겁니다. 철제 농기구로 밭을 가는 농민. 철제 농기구니까 이건 철기 시대가 되겠죠. 비파형 동검을 들고 있는 군장, 비파형 동검이니까 이거는 청동기가 되겠죠. 은병으로 교육을 하는 상인. 은병 나왔어. 이건 어느 시대야? 고려 시대가 되겠지요. 황룡사 구축 목탑을 구경하는 아이, 삼국시대 중에서 신라가 되겠습니다. 시대가 안 맞네 뭐. 그죠? 정답은 그래서 1번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는 겁니다. 뭐 배웠으면 충분히 풀어야죠. 뭐 근데 사실은 1번 문제를 틀리면 말이 안 되잖아. 그죠? 하지만 이렇게 개념 교재에 딱 나와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은 확인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1번 문제는요, 이렇게 늘 선사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배웠건 안 배웠건 간에 1번 문제는요, 굉장히 라이트예요. 물론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들이 다 쉽습니다. 하지만 1번은 더더군다나 신경을 쓰는 그런 문항 위치입니다. 왜? 1번이 여러분들 좀 빡빡하면요, 여러분들은 숨부터 이래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편하게 좀 보라고 출제 선생님들이 늘 고려하면서 1번은 가장 쉬운 문제를 더더욱 쉽도록 배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1번 이제 푸시면 돼요. 해결됐고. 자, 2번 문제 이제 고대 파트로 넘어갑니다. 고대 파트라고 하면 여러분들 삼국시대하고 남북국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삼국시대는 고구려 백제 신라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남북국시대는 바로 발해와
신라를, 토인 신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각각 한 문제씩 이렇게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삼국시대에서는 주로 그 삼국의 어떤 전성기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국들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 문제 요게 나온 게 일반적이고, 고대 또 이 남북국 시대 문제에서는 일반적으로 발해 문제가 잘 나와요. 네. 그래서 삼국의 항쟁 문제 하나, 그 다음에 발해 문제 하나, 요렇게 해서 고대 두 문제를 내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이번 6월 모평은 약간 변칙이 좀 주어졌습니다. 나 이런 모습도 처음 보네. 한번 보도록 하죠. 네, 2번 문제 갑니다. 자, 2번은요. 고대 문제 배치가 아니라 지금 이 고려 문제가 나왔어요.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파격이에요. 네, 사실은 고대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 지금 갑자기 고대가 아니라 고려 문제가 나와 버렸어. 아, 이건 이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출제를 할 때 여러분들 1번, 2번, 3번, 4번 배치를 해야 되잖아. 그런데 1번 문제가 지금 나왔잖아. 아까 이거 봤잖아. 지금 1번 문제. 그죠? 나왔어. 나오고 이제 요 아래 2번 문제를 내야 되는데 2번 문제 고대 문제야. 근데 이 고대 문제가 길어. 또는 여기가 길어. 칸이 모자라는 거야. 예, 칸이 모자라는 경우에는 다른 고려 문제를 갖다가 먼저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되도록이면 내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냥 시간 순서대로 내려는 게 일반적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근데 이번 문제는요, 와, 팍 고려 문제가 나와버렸어. 자, 고려 문제를 공부할 땐 여러분들 고려 문제는 크게 예, 세문학이 출제가 된다라고 원칙적으로 세문학이 출제된다 그랬죠. 어떤 문제가 출제되냐면 먼저 이제 고려의 왕, 예, 고려의 왕 문제 하나 여기 나오고, 두 번째 문제는 외침사. 아유, 너무 이 외침이 많아요. 예, 외침사 한 문제 나오고, 그다음에 경제 파트에서 한 문제 나오고, 경제 파트에서 나온다 해서 너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경제 파트 키워드 몇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아까 은병 나왔었죠. 은병 활구 기억하시면 되고, 전식과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병란도 기억하시면 되고, 수공업 기억하시면 되고, 경시서 기억하시면 되고, 요 5개 키워드 갖고 이 한 문제는 뱅글 돌아가면서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 문제가 나와요. 예, 세 문제 나오는데 이번 이제 문제 한번 보자고요. 지금 보니까 고려 왕 문제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죠? 나오는데 이 왕 중에서도 시험 문제 가장 잘 나오는 왕 두 사람이 있지. 고려 전기에 나온다면은 그 왕은 광종이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고려 후기에 나온다고 하면은 공민왕이 나오는 것이고, 네. 이 두 사람이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 문제가 여러분들 이 나오는 게 거의 그냥 정해져 있어. 예. 오늘 이야기를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낯이 익을 거야. 이 길이 보이는 거지.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길을 가는 건 굉장히 불안하고요, 두려워요. 그런데 보이는 길을 가는 것은요 굉장히 익숙합니다. 마음이 편해진다는 얘기죠. 그럼 보이는 길을 어떻게 갈까? 저랑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의 반딧불이 되어줄게. 낭만적인데. 네. 자, 어쨌건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지금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봅시다. 자, 지금 고려 왔는데 광종이 여기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개념 교재에 있는 거예요. 광종이 있는데 노비 안건법과 과거제지. 자, 내가 이야기했어. 광종 시험 문제가 제일 잘 나온다고 했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나오면 둘 중에 하나야. 자료에 노비 안건법을 주고 답지는 과거제야. 또는 자료에 과거제를 주고 답지는 노비 안건법이야. 거의 99% 이렇게 나와요. 거의. 예? 보자고 지금. 예, 광종 우리 공부했어. 자, 이번 6월 모평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일단 한자가 나오면서 일단 숨이 막히는 느낌을 가지셨을 겁니다. 왜? 이것은 여러분에게 문자가 아니라 그림이기 때문이죠. 그죠? 자, 이쪽으로 가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이 사료는 고려사의 일부네요. 이 기록에서 어떤 사실과 역사적 의미를 알 수 있을까요? 자, 누가
쌍기에게 명하여 처음으로 과거제를 시행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유교적 소양을 갖춘 관리를 등용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자료에 과거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줬습니다. 내가 얘기했잖아. 과거가 나오면 답지는 뭐라고? 이건 무조건 노비안건법이야. 또 노비안건법이라는 자료가 나오면 답지는 뭐라고? 과거제야. 전형적인 문제, 전형적인 문제. 자, 제1시험에 많이 나온다는 고려의 광종 나왔고요. 광종의 과거제가 나왔어. 네, 답지는 노비안건법일 수밖에 없다고요. 진짜 열어보지 뭐. 네. 뚜둥. 정답은 5번 노비안건법을 제시하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오늘 이 6월 모평을 잘 들으시면 출제자의 시선을 여러분들은 익숙하게 가지게 될 겁니다. 얼마나 좋아. 네, 여러분들은 출제자의 시선을 갖고 싶어 하잖아. 그지? 내가 알려줄게. 잘 들어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노비안건법을 실시하였다. 나온 거였습니다. 됐죠? 삼별천을 조직하였다. 이건 이제 고려 말로 가야 되겠죠. 시대가 안 맞고 규장각이나 더더군다나 시대가 안 맞습니다. 조선 정조, 훈민정음 창제. 그렇죠. 세종이죠. 조선 세종. 유경공원은요. 우리나라 최초의 관립 국가가 세운 근대식 교육 제도 교육 학교이다. 근대식 학교이다. 라는 거. 최초의 근대식 학교. 국가가 세운 최초의 근대식 학교다. 국가가 세우지 않고요. 최초의 근대식 학교라는 타이틀이 붙으면 어디일까요? 원산 학사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정답으로 해서 5번을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광종 나왔고 과거 나왔고 정답지는 노비안건법 있죠? 다 있습니다. 개념 교재에.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이제 고대로 왔어요. 예, 고대로 왔습니다. 고대 왔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고국천왕이 등장합니다. 이 고구려의 고국천왕이 등장하고 고국천왕이 지금 진대법을 시행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배웠단 말이야. 자, 배운 상태에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지요. 자, 고대 갑니다. 자,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비는 광개토 태왕. 아이, 광개토 태왕이 어느 나라 왕이야? 이거 모르는 거는 진짜 한국이 이거 모르면 네. 아니 이게 댓글로 뭔가 이 한국사를 모르면 뭐라고 하더라. 댓글로 네. 저는 반민족 행위자입니다. 뭐 이런 댓글을 이렇게 쓰더라고.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알면 되지 뭐. 그죠? 자, 광개토 태왕이야. 광개토 태왕. 그 어느 나라야? 고구려 아니야? 고구려. 그지? 어허. 자, 고구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구려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광개토 태왕이 고구려 사람인 거 몰라? 그 정도는 알아야지. 자, 답장 골라볼게요. 뜨든. 자, 고구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야. 고구려. 진대법 배웠단 말이야. 고국천왕 때 진대법 배웠단 말이야. 진대법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도록 하는 춘대, 추납 제도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나중에 흑창, 의창, 상평창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겠죠. 자, 어쨌건 고구려의 진대법을 공부한 상태에서 이 문제는 너무 쉬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광개토 태왕 등장했고 그 다음에 진대법. 정답은 해서 2번을 고르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네. 개념에 있는 판서만 공부해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은 문제를 맞출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판서 교재는 여러분들 20페이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거조차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은 수험생입니다. 네. 자, 우산국 정벌입니다. 우산국 정벌 누군가요? 네. 신라 지증왕이 되겠죠. 우산국 정벌 하면서 이제 독도가 우리 영토 역사로 편입이 됐는데 지금 독도는 우리 땅인데 자꾸 딴소리들 하고 있어요. 자, 경국대전을 반포하였다. 자, 경국대전.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번에 도쿄올림픽에서 독도를 자꾸 일본 영토로 지금 표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왜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수능에서 독도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시사적인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단 말이야.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수험생들을 통해 가지고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알릴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수능에서 한번 독도, 이번에 그 일본과의 도쿄올림픽 어떻게 이슈가 되는지 한번 좀 지켜보는 과정 속에서 9월 모평 아니면 수능에서 독도 문제를 한번 낼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라고 제가 분노하면서 독도는 우리 땅이야, 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 우산국정벌, 지증왕 때, 신라 지증왕 때부터 등장하고 있습니다. 경국대전 반포, 이거는 이제 조선 성종 때가 되겠습니다. 세조부터 출발해서 성종 때로 가고요. 쌍성 총관부 공격.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광종의 노비안건법과 과거제가 이 쌍이 되어서 나온다면 공민왕의 쌍성 총관부와 전민변정도감이 또 쌍이 되어서 나와요. 항상 붙어 다니는 거예요. 붙어 다니는 거. 이거는 공민왕이 되겠습니다. 백두산 정계비 건립은요. 조선 후기 숙종 때 있었던 내용입니다. 정답을 해서 2번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좋아요. 다음 겁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뭐 사실 이 문제를 고대 문제로 이렇게 보시면 분류도 가능합니다. 고대 문제로 보시면 분류는 가능합니다. 자, 한국사 수행 평가 안내가 지금 나왔습니다. 자, 인물로 본 신라의 불교 이렇게 나왔어요. 뭐 요 문제 지금 뭐 사실 뭐 고려랑 연결돼가지고 고려를 분류해봤었는데, 요건 이제 고대로 분류하면, 여기서 이제 문화 파트에서 나오는, 그렇게 되면 이제 고대 두 문제가 나오겠네.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죠? 두 문제. 근데 사실 이 문화 파트 문제는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남북국 시대 문제가 빠져버리는 거지. 남북국 시대 문제가 그렇게 좀 빠지긴 하는데, 자, 한번 봅시다 한번. 자장과 허국불교 나왔고요. 원효와 아미타 신앙이 나왔고요. 그러면은 신라불교를 지금 찾는 거잖아요. 지금 신라불교, 그죠? 신라불교를 찾는 거니까 누가 있을까요? 의상과 화엄사상, 이게 답이네. 왜냐면 원효하고 의상이 베프라고 제가 얘기했잖아. 여기 지금 원효와 의상, 내가 이거 강의하면서 왜 그 뭐 당나라의 불법을 구하러 가는데 너무 물이 먹고 싶었던 거야. 근데 원효가 물을 발견하지. 그 물을 꿀꺽꿀꺽 마셨단 말이야. 너무 맛있었어.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해골에 담긴 썩은 물이었더라. 그때 원효는 깨닫는 거야. 어제 먹은 물과 내가 오늘 본 물이 똑같은 물인데, 어제는 달았는데 지금은 역겨운 물이다. 이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이 모든 것은 다 마음에 달려 있는 것이다. 친구 의상아, 나는 다 깨달았다. 나는 이제 돌아간다. 바이. 그 장면 내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효와 의상, 베프라고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정답은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네, 바로 원효 나왔으니까 정답은 1번 의상과 화엄사상을 고르시면 되겠네요. 고대 문제로 분류 가능합니다. 자, 진울과 수선사 결사가 나왔습니다. 진울과 수선사 결사는요, 고려 말, 의천과 해동천태종은 고려 전기, 신돈과 전민변전도감은 고려 말, 아까 전민변전도감 얘기했잖아요. 쌍성충간부, 그죠? 미어천과 석영천동운동 고려 중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1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뭐야? 2번, 3번, 4번, 5번이 다 고려시대네. 고려시대. 그죠? 제가 그래서 총평에서 이 문제를 고려시대로 이렇게 분류를 한번 해봤는데, 뭐 어쨌든 답지는 뭐 고대니까 고대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대 두 문제 다 풀어봤고요. 자, 이제 고려 문제 풀어봐야 되겠죠. 아까 이제 이미 고려 한 문제 풀었어. 내가 얘기했죠. 고려 왕 문제 이번에는 광종으로 풀었고, 그 다음에 이제 외침사. 요 외침과 관련된 어떤 그런 문제들 한번 더 기억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자, 한번 봅시다 한번. 자, 지금 이게 고려 말이에요. 고려 말에 봤더니 이 당시에 지금 권문세족이 성장했는데, 왜? 몽골이 쳐들어왔거든. 몽골의 빌부터 성장한 세력이 있으니 그들을 우리는 권문세족이라고 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권문세족. 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권문세족이 말이야. 정말 이 몽골을 업고 어마어마한 대농장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래서 공민왕의 개혁이 나온 게 바로 이 권문세족의 대농장을 쪼개기 위해서
시행했던 게 바로 전민, 변정, 도감이더라. 이게 시험에 정말 잘 나온다더라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여기 쌍성 총관부와 함께 이렇게 엮어가지고, 그죠? 자, 어쨌든 이제 이런 내용 배웠단 말이에요. 너무 중요하거든. 광종 내용하고 공민학 내용 너무 중요하거든. 꼭 시험에 나온다죠. 자, 그러면 요 배웠다 치고,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다음 자료의 상황이 나타나는 시기의 모습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있습니다. 추밀 원부사를 지냈던 홍문계는 딸이 공녀로 선발되자. 자, 공녀 등장합니다. 공녀. 권세가에게 부탁하여 공녀가 되는 것을 면하고자 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하였다. 결국 그는 딸이 공녀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딸의 머리를 깎았다. 얼마나 가슴 아플까. 원공주는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놓아여 홍문계를 가두고 가혹한 형벌을 가했으며 그의 재산을 몰수하였다. 아, 정말 꽤 높은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녀가 선발이 되면 방법이 없네. 예, 방법이 없네. 야. 자, 그렇다면 이 공녀와 관련된, 근데 여기 키워드가 있잖아. 원나라네, 원나라. 예, 몽골 원나라. 그죠? 몽골 원나라. 예, 몽골 원, 여기 있잖아, 원. 이거 있을 때 시기의 모습을 고르라는 거 아니야. 원. 그죠? 공녀 몰라도 돼. 원 있으니까 고르면 되는 거 아니야. 1번 골품제가 실시됐답니다. 이거는 신라시대가 되는 것이죠. 틀렸고. 집강소가 설치되었다. 이거 동학농민운동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한참 뒤쪽이죠, 여러분들. 틀렸고. 수원화성도 이건 조선 후기 정조니까 시대가 안 맞고. 향약이 전국적으로 보급되었다. 향약은 조선시대에 전국적으로 보급되잖아요. 시대가 안 맞아요. 그죠? 하나밖에 없잖아. 지금 고려시대 가지고. 예, 권문세족이 농장을 확대했대. 권문세족이 농장을 확대했대. 원나라. 지금 이제 자료는 이거 아니야.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 깔끔하게 원이라고 하는 이 힌트를 주고 답지가 뭐예요? 권문세족의 대노군장. 이걸 고르라는 거 아니야. 공부했으면 딱 답이 나와야지 뭐. 버젓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두둥 4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고려시대 두 문제 풀었습니다. 우리 앞에서 한 문제 풀었어요. 광종 두 문제 풀었어. 자, 고려 한 문제 더 봐야 되는데, 자, 이제 외침사 등장했네. 또 등장. 예, 자, 보세요. 이건 뭐 꼭 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0세기, 11세기에는 발음을 잘해야 되겠다. 큰일 날 뻔했다. 네, 바로 서희의 강동 육주 기억하시고 강감찬의 귀주대첩. 요거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 이렇게 인물 중심으로 공부하시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다음에 12세기는 윤관을 기억하시라고 제가 설명드렸고요. 13세기는 최우를 배중손을 기억하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서희의 강동 육주, 윤관의 동북 구성. 와우, 이건 뭐 시험에 너무 잘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희의 강동 육주, 윤관의 동북 구성. 완전 이거는 그냥 쌍쌍이 짝이야 짝. 그냥 자석처럼 쭉 들러부터 나오는 거야. 기억하시면 돼요. 워낙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자, 요거 기억한 상태에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다음 사건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소선영이 말하기를 부범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지금 키워드가 등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등장합니까? 자, 고려가 우리 거란과 접해 있으면서도 바다를 건너 송해사단이 이 때문에 정벌을 왔다. 키워드가 빵 등장해. 키워드 어디다? 여기 나오죠. 서희가 딱 등장하잖아. 이 키워드. 이거 뭐 서희 딱 있으면 딱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얘기했잖아. 서희 하면 뭐다? 강동육주. 윤관하면 뭐다? 동북구성. 이건 그냥 더 붙어 나오는 거라니까요. 네. 안 봐도 여러분들은 이미 답지가 강동육주구나 라는 것을 아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런 거지.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할 때는 서희의 강동육주를 그냥 외운다고요. 그죠? 근데 이게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를 모르지. 근데 선생님하고 지금 이 해설 강의 들으면 시험에 꼭 나오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잖아. 서희의 강동육주, 윤관의 동북구성. 이거 완전 중요해.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이 강의를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이렇게 쭉 고르게 평평하게 가는 거야.
예. 평평하게 가니까 뭐가 중요한지 튀질 않아. 그지? 근데 선생님과 공부하면 어떻게 해요? 튀는 거야. 서희의 강동육주 튀는 거야. 윤관의 동북구성 튀는 거야. 이거 튀는 걸 내가 알려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뒤에 있는 뭐 예를 들면 기출문제집 해설서를 봐. 좋지. 근데 그 해설서에서는요, 선생님의 이 intonation, 이 억양이 없단 말이야, 억양이. 그냥 읽어가는 것이지. 이게 중요한 건지, 뭐가 중요한지 여러분들은 모른다는 얘기지. 근데 선생님하고 강의를 들으면, 이게 중요한 게 이게. 요거 잡는 거지. 아직도 눈치를 못 채는 거야. 내가 이렇게 강조하는 것들을 빡빡빡빡 줄 쳐두란 얘기예요. 시험에 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안 봐도 우리는 답을 할 수 있다. 서희가 등장했다. 답은 강동역주. 두둥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 공부한 내용도 다 나오잖아. 서희의 강동역주. 그래서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별기구는 여러분들, 별기구는 이거는 개항기에 등장하는 신식 군대잖아요. 완전 시대가 안 맞아. 훈련 도감은 임진왜란 때, 조선시대 아니야. 시대 안 맞아. 금관가야 멸망이야. 이거는 신라 법흥왕이야. 시대 안 맞아. 구서당 십정이야. 이거 신문왕이야. 통일신라. 시대 안 맞아. 정답은 고려 하나밖에 없네. 이렇게도 풀 수 있네. 빼기법으로 남는 거 하나밖에 없으니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오케이, 다음 문제 갑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조선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습니다. 조선 네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자, 조선 문제는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입니다. 네 문제가 나오는데, 일단 조선 문제는요, 왕 문제가 나와야지요. 왕 문제가 나오는데 제일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왕은 누구냐? 아이고, 이 세종대왕을 빼놓으면 말이 안 되지. 조선 전기에 세종이 있다면 조선 후기에는 바로 정조가 있겠습니다. 제일 시험 문제 많이 나오시는 그런 분들이고요. 왕 문제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양난 문제가 하나 나와야 돼요. 양난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계란을 의미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양난이라고 하는 것은 외란과 호란을 이야기하죠. 양난 문제 한 문제 나와야 되고요. 또 한 문제가 나와야 돼요. 또 한 문제 뭐냐면 세법 문제 나옵니다. 세법 문제. 조선 후기 세법이야. 바로 이 대동법하고 그다음에 균역법 문제가 나와. 대동법하고 균역법 문제가 나와. 그다음에 마지막 문제는 여러분들 바로 조선 후기 문화. 조선 후기의 문화. 제일 시험에 잘 나온 게 풍속화하고 그리고 실학. 네,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문제가 거의 정해져 있어. 나오는 문제가 내가 지금 이렇게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렇게 굴곡을 주고 있는 거야 지금. 여러분이 지금 평평히 공부한 것들을 지금 띵냐 지금 텐션을 주고 있단 말이야. 텐션을 잘 들어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요게 나온단 말이야. 요게 네 문제. 자, 그러면 이제 이번 6월 모평에서는 이렇게 늘 나오는 어떤 그런 유형의 문제를 어떻게 정리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이 조선 문제 나왔는데 그렇군. 여기 지금 두둥두둥 대동법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방납의 폐단 속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거 이제 조선 후기 세법 문제 하면서 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꼭 나온다 시험에 꼭 기억해라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이 되겠지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초체인 폐단에 대한 대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폐단이 뭔데? 폐단이 보니까 이 제도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고을에 곡물 납부를 막고 곡물 가격의 몇 배를 요구한다. 그러니까 이건 곡물에서 나온 거 아니야 이게. 요거 풀면 뭐야? 곡물의 납부를 막는다. 막을 방자 아니야? 막을 방자. 막고 대신 납입한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방납이에요. 요게 방납에 대한 설명이거든. 우리 배웠잖아 지금 아까. 방납 배웠잖아 지금. 여기 이 공납에 대한 어떤 폐단 속에서 나온 게 바로 이 방납이더라.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바로 대동법을 시행했다. 이 얘기 아니야, 이 얘기. 풀면 되는 거지 뭐. 그죠? 자, 그래서 이 폐다에 대한 대책으로 오는 것 갑니다. 정답은 뜨등 대동법을 실시하였다.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또 얘기하면 내가 세법은 대동법과 균형법이 나온다 그랬지. 내가 여기다 좀 더 텐션을 줄게. 좀 더 굵어 줄게. 예, 대동법이 더 시험이 잘 나와요. 예, 대동법 나올 확률 70%, 균형법 나올 확률 30%야. 여러분들이 뒤에 있는 해설서를 이렇게 쭉 보시면 대동법도 나오고 균형법도 나오고 영정법도 나오고 쭉 나오잖아. 영정법 안 나와. 안 나와. 지워버리는 거야 내가. 그리고 대동법이 더 시험이 많이 나와. 대동법을 쭉 올려주는 거야. 이런 역할을 선생님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배워나가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1번은 정답 대동법 고르시면 되고요. 전직과는 이건 고려의 토지제도야. 답이 될 수 없어. 공음전을 지급할 때 역시 고려의 토지제도야. 답이 될 수 없어. 직전법을 제정하였다. 이건 조선 맞다. 근데 이건 조선의 토지제도, 특히 조세, 전세와 관련된 거고요. 이거는 공납. 조선의 세금제도가 왜 전세, 공납, 여기 있잖아. 이 문제는 공납과 관련된 거란 말이야. 근데 이게 전세라고요. 틀렸고. 건원중보, 이게 웬 말이야? 건원중보는 여러분들 고려의 화폐가 되겠습니다. 시대가 안 맞네요. 정답은 그래서 1번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봤고, 자, 조선에서 그러면 이제 세법 풀었네. 세법 풀었네. 요거 풀었네. 이거 풀었어. 하나 나왔네. 내가 나온다는 거 나온 거야. 오케이,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다음 문제는요. 요거는 이제 제가 조선을 건국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요거 이제 9강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정도전을 중심으로 한 혁명파 세력들이 조선을 건국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그런데 정몽주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대부분의 온건 세력들은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았다. 왜? 어찌 신하가 두 명의 임금을 섬길 수 있단 말인가? 있었을 때 역성혁명, 왕조를 바꾸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것은 신하의 역할이 아니야. 라고 해서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 낙향한다 그랬죠, 낙향. 그죠? 낙향을 통해 가지고 향촌 자치를 추구하는데 이들이 점점 중앙으로 치고 올라오니 애들을 사족이라고 하더라. 그 사족의 기반 중에서 서원이라는 게 있더라라고 하는 거. 그죠? 예, 온건파, 사족, 그리고 이들이 이제 사림이 되는 거야. 이들이 이제 사림이 되는 거야. 오케이? 요거 배웠단 말이야. 요거 배웠단 말이야. 요거 배웠어. 요거 배웠어. 명확히 배웠잖아요, 지금 요거. 그죠? 자, 요거 배운 상태에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이곳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9곳의 무슨 가운데 하나입니다. 추세붕이 세운 것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 설립된 이것은 조선시대 유학교육과 선용에 대한 제사를 담당하였으며 오호, 교육과 제사를 담당했다라고 합니다. 왕이 연판을 하사하고 서적 토지 노비를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서원을 사액서원이라고 하지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예요? 네, 제가 방금 설명드렸죠? 바로 서원이 되겠습니다. 서원이 되겠습니다. 교육과 제사를 담당했던 곳 바로 서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우리 지금 서원 공부했잖아. 서원 공부했잖아. 지금 서원 공부했잖아. 여기 이렇게 서원, 그죠? 서원 바로 이 사족, 사림들의 힘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한 곳, 유향소 서원 향약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서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답지는 4번 사림의 지위 강화에 기여하였다. 서원 나왔고 답지 고르는 거 아니야. 그죠? 네. 얼마나 쉬워, 얼마나 쉬워. 네,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1번 불국사를, 이게 웬 말이야? 불국사는 통일신라 아니야? 시대 완전히 안 맞아. 팔관에 이게 웬 말이야? 고려시대 아니야? 틀렸어. 한성순보 이게 웬 말이야? 이거 개항기 아니야? 틀렸어. 최씨 무신여군 이게 웬 말이야? 고려시대 아니야? 뭐야? 조선시대 하나도 없어 지금. 하나도 없어. 뭐야? 이거밖에 없잖아 지금 답지는.
이렇게 빼기법으로 해도 이게 답이 나오네. 그죠? 정답을 해서 4번을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TV 프로그램을 이제 촬영을 하면서 그 대구에 있는 도동서원을 다녀왔어요. 이 도동서원은 여러분들 그 왜 정몽주의 그 이 사림의 계보에서 쭉 따라 나오면 보이는 인물입니다. 바로 김굉필. 김굉필을 제사 지내는 그런 서원을 다녀왔는데 그 서원의 이름이 도동서원이라는 겁니다. 이 김굉필의 그 계보를 이어서 쭉 내려가면 또 누가 나오냐면 퇴계 이황과 또 연결이 돼요. 퇴계 이황이 이 김굉필을 보고 동쪽에서 도가 나타났다. 김굉필이 그만큼 학문적 성과가 뛰어난 인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후에 이름도 도동, 동쪽에서 도가 나왔다라고 해서 도동서원이라고 하는 건데 참 좋더군요. 여러분 한번 나중에 한번 도동서원 한번 가보시면 그 김갱필 같은 경우에는 호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하면 퇴계 이황도 있고 뭐 율곡 이도 있고 그 이름 앞에 붙는 걸 호라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옛날 사람들은요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이름을 부르면 왠지 모르게 좀 이렇게 무례해 보이는 태성아 그 당시에는 이건 아니지 이제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신 그래도 뭔가 부르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호를 붙여요. 호를 이렇게 불렀는데 이 김갱필 역시 마찬가지로 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갱필이 그 호 원래는 사옹이라는 호가 있었거든요. 사옹갱필. 근데 그 호를 거둬들여요. 거둬들인 이유가 뭐냐면 나를 부르는 이름이 있다는 이야기는 바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다. 굳이 나를 드러낼 필요가 있을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 중요하지 누가 나를 알아줄 필요가 과연 있을까? 나는 누군가 나를 부르는 이름은 필요치 않다 라고 해서 호를 다시 거두어 드립니다. 그래서 김갱필 같은 경우는 호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불러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앞에다가 당호라 그래가지고 뭐 이런 건물 같은 이름 한환당 김갱필 뭐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뭐 사실 요즘 뭐 동영상 그 플랫폼 같은 경우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든 알리려고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알리려고 막 난리도 아니잖아 지금, 그죠? 그런데 이 김갱필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알리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 이게 바로 또 조선시대 그 선비들의 모습이 아닐까. 분명 여러분들 이분들의 어떤 삶의 모습, 뭐 여러분들이 볼 때는 뭐 유교고 고루하고 보수적일 것 같지만 그들이 살고자 하는 어떤 그 방향성, 이런 것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새겨둘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서원 문제가 나왔기에 한번 여러분들 그 서원에서 여러분들이 주는 메시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 메시지를 한번 놓치지 마시라라는 걸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아주 그냥 가서 숙연해지더라고요. 한원당 김갱필을 도동서원에 만나면서 너무 그 이름에 집착하면 안 되겠다. 늘 항상 저를 이렇게 둘러보는 옛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네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원 문제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죠. 자, 이제 양난 문제가 나와야지. 뭐 양난 문제, 그죠? 양난 문제 나온다 그랬잖아. 양난 문제 나와야지. 자, 보니까 지금 여기 호란이 나왔습니다. 양난 중에서 외란환이면 호란 문제가 나오는데, 자, 호란이 있습니다. 호란의 키워드를 보니 남한산성과 삼전도라고 하는 키워드가 보이고 있네요. 남한산성에 들어가서 47일간의 항쟁을 전개하다 결국은 나와서 삼전도에서 굴욕적 항복 309 고두를 시행했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죠? 오케이, 좋습니다. 바로 호란 문제가 되겠습니다. 배웠다 치고 문제 갑니다. 조선이 청의 군신관계 요구를 거부하자 이를 빌미로 청이 조선을 침략한 전쟁이야. 딱 나오죠. 호란이야. 병자 호란이야. 조선은 굴욕적인 항복을 하였고 세자와 일본 시대는 청의 인질로 끌려갔어. 병자 호란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고란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호란 이 과정에서 있었던 것을 고르면 되겠네요. 키워드 보이지? 뭐 임경헌, 남한산성, 삼전도 배웠단 말이야. 간다. 자, 정답은요. 보입니까? 여기 있네요. 남한산성 키워드 보이잖아요. 남한산성 키워드. 그죠? 정답은 2번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하였다. 야, 아직 조선 세우지도 않았다. 야, 1번 틀렸고. 이순신 한산도. 그렇죠. 이건 바로 외란이 되겠습니다. 야, 이순신을 몰라? 어떻게 고3 수능에서 이런 선지를 써? 네. 우리 수능은 한국인이라면 알아야 될 기본적 소양을 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순신이 한산대첩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으니까 내는 겁니다. 네.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적군을 격파했다. 이건 고구려 아니야, 고구려. 그죠? 김좌진이 청산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이건 여러분들 일제강점기 아닙니까? 시대 완전 안 맞아. 정답은 그래서 남한산성 병자호란 2번 답지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좋아. 배운 거 다 나왔잖아, 배운 거. 그죠? 나온다는 거 나왔잖아. 이렇게 나온다는 거. 오케이? 마지막 조선 네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배치가 이게 또 조선 문제에 나와야 되는데 뒤쪽에 나오네. 뒤쪽에. 바로 근현대사로 갑니다. 아직 조선 한 문제 안 풀었어. 그거는 내가 얘기했죠. 시험지 배치에 따라서 좀 달라지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갑니다. 지금 보니까 영남 만인소 등장했다. 영남 만인소. 요 영남 만인소라고 하는 것은 요게 이제 여러분 제가 잘라서 저 뭐냐 15강을 보시면 알겠지만 잘라가지고 시기별로 항쟁, 의병 항쟁 요거 이제 설명을 드렸던 그런 부분입니다. 초반에는 그 개항을 반대하죠. 초반에는 그 통상을 반대하죠. 통상수교 반대운동 전개했다가 2단계로 오면은 개항을 반대하고 3단계로 오면 바로 미국과의 수교, 외국과의 수교를 반대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런 게 대표 영남 만인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이것도 안 되니까 항일 의병투쟁으로 간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거 설명드린 상태에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지요. 일제강점기. 우리 문화원에서는 19세기 이후 위정척사 운동을 전개했던 인물에 대한 강좌를 마련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척화주존론을 역사란, 척화주존론, 이게 이제 통상수교 반대하는 거야. 외양일체론, 이게 바로 개항 반대하는 거야. 다 설명했어. 그럼 세 번째, 3단계는 뭐냐 말이야. 이게 바로 미국과의 수교를 반대하는 것이죠. 바로 영남 만인소 내용, 우리가 앞에 배웠던 바로 이것 이게 바로 삼강자에서 이야기를 해야 될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가요? 진짠가요? 정답은 4번 딱 나왔죠. 영남 만인소를 주도한 이만소 등장하지 않습니까? 네. 배운 거 그냥 다 나오네. 아직까지 여러분들 10번, 10번 풀었는데요. 단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 판서 20페이지밖에 안 돼. 그 20페이지 있는 내용 다 지금 현재까지는 100% 적중되고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성악 10도를 저술한 이황. 아이고, 이거 지금 개항기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조선 문제 아니에요 지금. 그죠? 시무 28을 올진 최승로래. 이건 고려 아니야. 완전 틀렸고. 유교적 사관을 제시한 김부식이래. 고려 아니야. 완전 시대 안 맞고. 정도전 아니야. 정도전. 이거 조선 초기 아니야. 시대가 다 안 맞아요. 정답은 개항기 하나밖에 없네요. 4번 정답지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개항기 한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자, 이번 이제 개항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동학농민운동 나왔네. 동학농민운동. 그죠? 자, 동학농민운동에서 주장했던 내용들. 동학농민운동이 나왔고, 그 다음에 요건 뭐예요, 여러분들? 요건 이제 가보개혁이네, 가보개혁. 가보개혁 때 뭐 의정부 6조를 의정부 8아문으로 바꿨고, 뭐 도량형을 통일했고, 뭐 조세 급납제도 갖고, 은본위제 갖고, 뭐 이런 게 있네요. 신문제 폐지하고 과부의 재가를 허용했더라라고 하는 이 가보개혁의 내용을 여러분들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공부했단 말이야.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지금 보니까 뭐야? 여기 지금 군국기무처 1차 가보개혁을 이끌었던 게 이 군국기무처라고 배웠다나, 그지? 근데 군국기무처 등장해. 키워드 등장했네. 따단. 그러면
군국기문처 관료들이 개혁안 논의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한 건데 이곳에서 의결하여 추진한 개혁에 대한 이야기 뭘까요? 국내부 설치했습니다. 신문제 폐지했습니다. 그렇지. 신문제 폐지 나왔어. 지금 그지? 그러면 여기 들어갈 게 뭐냐 이거야. 여기 뭐 여기 들어갈 쪽 중에 하나 고르면 되겠네. 그죠? 자, 정답점 골라볼까요? 두둥두둥. 갑오개혁의 내용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장용영을 창설했대. 이거는 조선 후기 정조 때니까 시기가 안 맞아요. 영정법을 시행했대. 영정법은 여러분들 이거는 인조 때야. 답지 안 맞아요. 영정법은 답지로 안 나오고요. 이렇게 선지로 나옵니다. 답지는 대동법이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네, 김영삼 전 대통령 때 전혀 시기가 안 맞습니다. 4.4 오입 개헌한 이승만 정부 때입니다. 시대가 완전 안 맞아. 3번, 5번은 현대사. 그죠? 과부의 제가 허용 여기 있잖아.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죠. 예, 과부의 제가 허용. 아니 뭐야 지금 키워드는 군국기무처고 답지는 과부의 제가네. 가보게요. 이거 이렇게 배운 거 아니야 이거? 이거 문제는 지금 키워드 군국기무처를 주고 이걸 주고 답지로 과부제가 고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군국기무처 주고 답지로 과부의 제가를 고르라는 거예요. 그죠? 정답으로 해서 과부의 제가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는 겁니다. 배운 대로 겁니다. 왜 제가 강의할 때 군국기무처 완전 중요하게 제가 텐션을 딱 주거든. 쫙 올려주거든. 그냥 이게 평면으로 흐르는 그런 강의가 아니거든. 군국기무처 중요해 라고 얘기했거든. 예, 그러니까 딱 머릿속에 들어와 있을 거야. 답지는 과부의 제가 허용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좋아요.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개항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개항기 문제 때 뭐 시험 문제 너무 잘 나온 게 을사늑약에 반발해서 어떻게 했느냐 이 문제였죠. 헤이그 특사 파견했다. 예, 고종이 이것 때문에 강제로 퇴위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요 배운 상태에서 개항기 문제는 지금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갑오개혁 문제 나왔고요. 지금 그다음에 이제 의병 항쟁 문제 나왔잖아요, 그죠? 의병과 관련된 위정축사 문제 나왔잖아요. 개항기 문제에서는 여러분들 첫 번째 문제가 흥선대원군 문제 나올 가능성이 많고요. 두 번째 문제가 그 사건들의 흐름. 그러니까 이모군란, 갑신정변 그리고 동학농민운동과 갑오개혁에서 한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이 국권 피탈 과정. 그러니까 특히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을사늑약이에요. 개항기도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는 게 정해져 있어요. 네, 정해져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이건 꼭 나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중 하나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예.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뭐 키워드 뭐 바로 나왔네. 헤이그. 그럼 뭐 이거 헤이그 특사가 파견된 시기 을사늑약 직후에 파견됐겠네. 뭐야 이거 너무 길다. 야 이거 뭐 대한제국 수립부터 국권 피탈이네. 뭐 정답은 그냥 3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그죠?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좋아요. 자, 그리고 나서 개항기 문제 풀고 나서 이거 지워야 되는데 못 지우고 있었잖아 지금. 예. 우리 조선 한 문제 아직 안 풀었잖아 지금. 아까 지금 네 문제 나온다고 했는데 세 문제밖에 안 풀었잖아 지금. 그죠? 이제 드디어 나왔네요. 네, 이번 배치가 좀 이게 독특하네. 개항기 세 문제 다 배치하고 앞에서 못 풀던 조선 한 문제 끌고 왔어요. 네, 가보죠 뭐. 자, 이번엔 여러분들 이게 대동법 문제를 내고 또 균형법 문제를 내는 것도 이것도 참 묘하네. 예, 원래 이렇게는 안 내거든요. 이렇게는 안 내는데 대동법을 내고 균형법을 이렇게 냈네. 6월 모평 재밌네. 자, 균형법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갑니다. 가왕이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이분은 이제 이 얼굴이 실제 얼굴이에요. 이게 지금 후세 사람들이 만든 표준 영정이 아니고요. 실제 이 당시에 이분 영정을 그린 것이고 이게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당시 여러분 이 그림은요 정말 터럭 한 올도 다 똑같이 묘사합니다. 그래서 이건 거의 뭐 사진보다도 더 정확한 그런 얼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은요 탕평비를 세웠고요, 속대전을 편찬했고요,
뭐 속대전이 나왔으니까 뭐 키워드 뭐 바로 봐도 되고요. 아이고 그 뭐야 키워드 경종 다음에 정조 앞이네. 그럼 정조의 아빠 아니야 아빠. 근데 아빠는 사도세자 때문에 뒤주에 돌아가셨고 여기 지금 뒤주에 가둬서 돌아가시게 했던 죽게 했던 아버지 등장하셔야 되겠네요. 바로 영조가 되겠습니다. 정조의 할아버지 영조가 되겠습니다. 자 영조가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되겠네요. 콜라보지 뭐 영조가 실시한 정책 살림을 철폐했고 서원을 정리했고 속대전 있죠. 속대전 키워드 균역법 했고 오케이. 자 문제 한번 가볼게요. 다음은 네 바로 균역법을 시행할 때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개념시에 공부했던 속대전이라는 키워드를 주고 답지를 균역법을 골라라 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죠? 다 있습니다. 교재 다 있어요. 자, 그 정답을 해서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노급을 폐지했던 왕은요 통일신라 신문왕이 될 것이고 평양으로 전도했던 건 고구려의 장수왕이 될 것이고 사심관 제도를 말했던 건 고려 태조 왕건이 될 것이고 통리기무함을 설치한 것은 개항 직후에 있었던 내용이 되겠네요. 정답을 해서 도동 바로 균역법 시행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왕 문제 하나 고른 거야. 오케이? 네, 이렇게 해서 나올 문제. 드디어 지우네. 네. 드디어 이렇게 해서 완료했습니다. 자, 개항기하에 풀었고요. 자, 이제 일제강점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제강점기에서는요, 내문항이 출제가 되는데요. 일제강점기에서 제일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 일단 기본적으로 이건 반드시 나와, 반드시. 첫 번째는 바로 일제의 식민지 지배 정책. 식민지배 정책. 요거 한 문제. 요거 10년 되냐, 20년 되냐, 30년 되냐, 요거 물은 거, 요거 고르는 거 꼭 나옵니다. 두 번째는 3.1운동. 이거 안 나오면 안 되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문제. 이거 꼭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나오는 게 뭐냐면 60만세 운동부터 출발해가지고 광주 학생 항일 운동. 요 사이에 요 사이에 신간회가 들어가야지. 신간회가 들어가야지. 요렇게 나온 거.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바로 항일 무장투쟁. 항일 무장투쟁 조직. 요거. 요렇게 해서 요 네 문제가 일반적으로 구성이 돼요. 아주 일반적으로 꼭 나오는 그런 문제들인데 자,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뭐 이건 이제 아마 일제 식민지 지배 정책 이 문제 나오는 듯하네요. 자, 지금 헌병경찰 무단통치다 헌병경찰 배웠단 말이야. 지금 1910년대란 말이야. 10년대.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지요. 1번 갑니다. 자, 지금 보니까 다음 법령이 시행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 아주 잘 기억해야 돼. 이 문제의 유형은 또 나와. 이게 10년대가 될 수도 있고 20년대 될 수도 있고 30년대 될 수도 있고 이 문제의 유형은 반드시 나오는 거야. 100% 나와. 100%. 오케이? 자, 이 법령이 시행된 시기야. 지금 키워드는 지금 헌병이 등장하고 있어. 헌병. 무단통치 아니야, 무단통치. 그러면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골라보면 되겠습니다. 10년대 고르라는 얘기야. 정답 몇 번이에요? 정답은 3번 골라내면 되겠죠. 네, 바로 헌병이라고 한 키워드를 주고 답지는 뭐다? 답지는 바로 이 토지조사 사업을 골라내는 문제였네요. 얼마나 쉬워. 다 있잖아 지금 교재에 지금 완벽히 있잖아 지금 지금 14번까지 풀고 있는데 뭐 하나 지금 벗어난 거 없죠? 지금 완벽히 다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문제는 3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10년대니까요. 식목도감이 설치되었다. 이건 고려입니다. 시대가 너무 안 맞고요. 홍경레이난 조선시대입니다. 시대가 안 맞고요. 신탁 통치 반대 시위에 이건 현대사니까 시대가 안 맞고요. 독립협회 개항기에 있었던 것 역시 일제강점기 하나도 없네. 이렇게 여러분들 수능에서는요. 한국인이라면 알아야 될 기본적 소양을 묻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선지와 선지 사이의 간격을요. 시대의 간격을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쭉쭉 벌려놔요. 왜? 헷갈리지 말라고. 시험, 다른 시험들은 여러분들은 어떻게든 헷갈리게 하려고 하잖아. 그죠? 한국사는 그렇지 않아요. 한국사는 이 출제하는 선생님들이 너무 걱정이 많으세요. 혹시나 헷갈릴까봐, 혹시나 틀릴까봐 노심초사하는 게 보입니다, 여러분들. 네, 야 이것도 진짜 어떻게 이렇게 시대를 이렇게 벌려놓으셨을까?
이걸 틀리고 싶어도 틀리기 참 어렵네. 예? 정답을 해서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식민지 지배정책 문제 나온 거예요. 다음 문제 갑니다. 자, 다음 문제는 여러분들 1920년대 항일운동 과정 속에서 형평운동, 백정이 주도했던 형평운동이라는 것을 배우셨습니다. 네, 배우셨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뭐 60만 세 운동, 광주 학생 항일운동 하면서 이렇게 쭉 배우고 있는 요 흐름 파트 지금 나온 거예요. 지금 나왔죠, 여러분들? 오케이, 형평운동. 자, 공부한 상태에서 문제 풀어볼게요. 내가 취직을 하기 위해 경성에 갔습니다. 호적 등본이 필요하다고 하여 발급받아서 보니 직업이 도한, 백정이라고 쓰여있기에 차마 그것을 내놓기가 부끄러워 그만두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려면 호적이 필요한데 백정이라는 것이 적혀있으면 쫓아냅니다. 뭐야? 분명히 1894년 갑오개혁 군국기무처의 개혁에 의해서 신문제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신분에 대한 차별이 남아있다니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란 말인가? 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호적 등장했습니다. 백정 등장했으니까 이 키워드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네요. 이거 백정 주도했으니까 형평운동이라니까. 형평운동, 형평사 있잖아요. 형평. 그렇죠? 정답은 3번을 고르시면 되는 것이죠. 당백전의 발행객이 이거는 흥선대원군으로 가셔야 되고요. 교정도감은 고려시대 최씨 무신정권으로 가셔야 되고요. 미국의 보빙사 파견은 이미 이거는 개항기잖아요. 이거 일제강점기인데 미소공동위원회 이거 현대사입니다. 시대가 안 맞아. 지금 시대가 안 맞아. 지금 다 안 맞아. 일제강점기 하나밖에 없네. 지금 보니까 3번밖에 없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말 과도하게 지금 출제에 지내서 시대를 벌려놓고 있다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자,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대한민국 임시정부 문제 이거 꼭 나온다고 설명드렸죠? 꼭 나옵니다, 여러분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꼭 나옵니다. 지금 나오는 문제들이 지금 딱딱 나오고 있어요, 지금요. 자, 연통제와 교통국,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있었던 조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통제, 교통국 공부에 다치고 문제 풀어볼게요.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3.1운동을 계기로 상하에 수립된 나온다니까 여러분들. 이거 나온다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건 꼭 나오는 거라고 여러분들. 일제강점기 문제를 내는데 3.1운동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일제강점기 문제를 내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이게 꼭 나오는 거예요. 꼭 나와요. 턱! 자석처럼 턱 붙여서 나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가는 활발한 외교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정답지 골라보면 되겠습니다. 연통제와 교통국을 조직하였다. 여기 나와 있죠. 배웠단 말이야.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거 자료 주고 연통제와 교통국을 고르라라는 그런 문제예요. 여기 위에 이제 3.1운동이 있어. 교재에 보면 3.1운동이 있다고. 이렇게 문제 풀면 되는 거였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문제도 풀어봤습니다. 네. 정답을 해서 5번이고요. 도병마사 고려시대고요. 홍범 14조 카보 을미 개혁 과정에서 나왔고요. 강화도 조약 체결로 개항기가 시작된 거고요. 의정부 서사제 이 조선시대 때 세종 때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제강점기가 하나밖에 없어요. 5번밖에 없어요. 그냥 시대 빼기법으로 해도 이 문제는 풀리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하, 우리는 예측할 수 있어. 이번 수능에서도 시대를 이렇게 벌려가지고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틀리지 않도록 배려하는 그런 문제를 받아보겠구나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일제강점기 문제 풀어봤고요. 자, 이제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한 문제 남았네. 4문제 풀어야 되니까. 자, 보니까 지금 여기 조선어 학회 우리말 큰사전 편찬 시도 이런 게 있습니다. 그죠? 원래 이제 조선어 연구회 1920년대 조선어 연구회에서 이렇게 조선어 학회로 바뀌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자, 그럼 가볼게요. 공부한 상태에서 문제 풀어봅시다. 17강에 있었던 내용이네. 자, 지금 보니까 우리말 큰사전. 우리말 큰사전이네? 우리말 큰사전이네? 그럼 조선어 학회네. 키워드가 따단 하고 나와버렸어요. 키워드 조선어 학회네. 그죠? 자, 그러면
조선어학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시면 되겠네요. 네, 바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하였다. 정답은 5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백오인 사건으로 해체된 것은 신민회요. 교조 신원 운동을 추진한 것은 동학이요. 국채보상 운동을 주도한 것은 개항기. 그저 한말에 있었던 대구에서 출발했던 우리나라 빚을 갚자는 운동이니까 시대가 안 맞고, 을미사변을 계기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개항기에 있었으니까 시대가 안 맞죠. 그죠? 지금 일제강점기가 뭐 백오인 사건 요거 하나밖에 없긴 하네. 이게 1911년이니까. 근데 이것도 참 시대랑 너무 많이 멀었잖아요. 그죠? 예, 정답을 해서 5번. 시대 이렇게 빡 빼면 이거밖에 없어요. 예,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하였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일제강점기 다 풀었어요. 일제강점기 문제 다 풀었고요. 자, 이제 대망의 현대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사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현대사는요, 세 문제가 나옵니다. 세 문제. 세 문제가 이제 출제가 돼요. 출제가 되는데 첫 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첫 번째 문제는 바로 그 광복 직후부터 6.25 전쟁까지 6.25 전쟁까지 여기서 이제 한 문제가 나와요. 요 흐름 속에서 이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뭐가 나오냐면요. 두 번째 문제는 민주화 운동 문제가 나와요. 민주화 운동 문제. 세 번째는 통일 문제가 나옵니다. 통일 문제. 정해져 있어. 예. 일반적으로 수능 19번 배치가 민주화 운동 문제고요. 20번 배치 문제가 통일 문제. 뭐 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화 운동은 여러분들 4.19, 5.18, 그 다음에 6월 항쟁 요거 공부하시면 끝! 통일 문제는 여러분들 7.4 남북 공동성명, 그 다음에 남북 기본 합의서, 그 다음에 6.15 남북 공동선언 이거 공부하면 끝! 야, 이 두 문제는 진짜 맞추라고 주는 문제거든. 맞추라고 주는 문제거든. 이건 무조건 100% 나오는 거거든. 내가 지금 알려준 것만 하면 저건 무조건 맞아야 되는 거예요. 틀리는 게 이상한 거야. 예.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현대사 문제 들어갑니다. 자, 원래 20번 배치인데 왜 또 이게 문제가 또 이게 길이가 안 맞았나 보다. 자, 7.4 남북 공동성명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7.4 남북 공동성명, 박정희 정부 때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공부했다 치고 가봅시다. 자, 가나 연설이 행해진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3.15 부정선거 나왔네. 3.15 부정선거 나왔네. 그지? 아하. 그러면 요거 이제 이승만 정부 넘어가서 이제 뭐 장면 정부로 이제 출발하겠지.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유신헌법 등이에요. 유신헌법. 이거 박정희 정부야. 그러면 요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라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박정희 정부 때와 관련된 거 고르시면 되겠네요. 남북 기본합의서는 노태우 정부 틀렸고,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노태우 정부 틀렸고, 7.4 남북 공동 답이네. 7.4 남북 공동성명 답줘야 되겠네요. 2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 노무현 정부, 남북한 개성공단 조선합의 6.15 남북 공동선언. 그죠? 정답은 해서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통일 문제 이렇게 한 문제 풀어봤습니다. 근데 이 통일 문제는 좀 독특한데? 요 9월 목표 한번 봐야 되겠는데? 원래 통일 문제는요, 이렇게 역사적 사건들과 묶어가지고 한번 꺾어서 내지 않아요. 그냥 통일 단독으로 내거든? 6월 목표에서 이번에 조금 한번 변화를 좀 주고 있네요. 이번 수능이 마지막이라 이런 건가? 이거 같은 9월 목표 봅시다. 9월 목표 보면 시그널을 알 수가 있으니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좋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고요. 오케이,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여러분들 바로 이 광복 직후부터 6.25 전쟁까지 있었던 요 시기에 뭐가 있었느냐, 요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자, 특히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50 총선을 통해 가지고 들어섰던 이 대한민국 정부죠. 정부 수립됐어. 이 대한민국 정부 또 이 국회가 했던 일이 뭐냐면 반민특위, 농지개혁 요 두 가지이다라고 제가 강조하고 또
했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두둥두둥. 메초친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기 보니까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실시된 보통선거 등장했습니다. 그게 뭐야? 50총선 아니야. 최초의 보통선거 50총선 아니야. 이 50총선의 결과 들어선 국회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최초의 국회 아니야. 최초의 국회가 뭐 했냐고. 두 개. 반민특위, 농지개혁 이거 했다고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두둥두둥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제정하였다.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50총선, 국회, 반민특위, 농지개혁.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50총선, 국회, 반민특위, 농지개혁.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다 있죠, 여러분들? 네, 다시 한번 얘기해. 개념에 20페이지밖에 안 돼. 그 20페이지 있는 내용 그것만 공부하셔도 지금 한 문제도 아직까지 벗어나지 않았어. 다 있었어. 그죠? 20번 볼 거야. 자, 그래서 정답은 해서 5번 답지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회사령을 폐지했대. 이건 1920년대 일제 정책이고 헌의 6조 채택 이래. 이건 개항기, 독립협회, 관민공동회 시대 완전 안 맞죠. 대한국 국제반포래. 대한제국 아니야. 개항기 시대 안 맞고 국가총동원법이야. 이거는 일제강점기 아니야. 시대 안 맞아요. 현대사가 지금 이 5번밖에 없어요. 1번, 2번, 3번, 4번 다 시대가 안 맞아요. 빼기법으로 풀어도 답지는 5번밖에 없어요. 답지는 5번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마지막 문제. 지금 우리가 통일 풀었고, 통일 풀었고, 마지막 문제는 지금 민주화 운동 문제가 지금 남았네요. 4.19, 5.18, 6월 항쟁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마지막 문제 한번 볼게요. 자, 6월 항쟁 문제가 나오나 보다. 6월 민주항쟁. 키워드 박종철 고문 있어야 되겠고 호헌철폐 있어야 되겠고 독재 타도 있어야 되겠고 이런 것들을 고르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정답자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죠. 갑니다. 네. 다음 뉴스 내용을 활용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최근 한국에서는 경찰의 고문으로 사망한 박종철 학생을 위한 추도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나 수백 명이 연행되었습니다. 특파원에 따르면 전두환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현재의 세상을 바라보는 건강한 시선을 갖기 위해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뉴스를 전하고 있는 이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 앵커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사진이 미얀마 사진이야. 그럼 너무나도 겹쳐지죠, 여러분들. 그죠? 예, 미얀마 지금 이 뉴스 지금 우리 지금 접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이제 뭐 미얀마의 뭐 어느 학생을 추도하기 위해서 있는데 미얀마 군부 정권이 지금 막 탄압해가지고 분노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이거 우리 했던 거 아니야. 우리 했던 거 아니야. 우리 했던 게 그대로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미얀마 지금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 역사를 이렇게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역사를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지지, 민주화 운동에 대한 시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이 역사를 배우니 이거 바로 이런 데 나오는 거야. 오케이? 자, 이제 우리는 이 민주화 운동이 역사가 되었습니다. 미얀마는 지금 현재지만 우리는 지금 역사가 되어 있더라라는 거. 역사 문제로 이제 풀어보는 거예요. 그죠? 자, 박종철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했네. 그럼 뭐 박종철 나왔으니까 6월 민주항쟁 아니야. 그죠? 답진 바로 나오겠다. 자, 이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죠. 두둥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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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둥. 자, 뭐 답지는 뭐 6월 민주항쟁의 배경을 조사한다. 1번을 답지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조선혁명 선언의 내용을 분석한다. 조선혁명 선언, 요거는 여러분들 일제강점기 신채호 의열단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의열단, 조선혁명 선언, 신채호, 김원봉. 이건 뭐 아주 뭐 자석처럼 붙어다니는 키워드들이니까 알고 계시면 좋겠죠. 베르나르드 운동의 전개 과정, 이것도 역시 일제강점기가 되겠습니다. 1930년대. 광주 학생항일 운동 역시 일제강점기가 되겠습니다. 1920년대 후반입니다.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이거는 광복 직후에 있었던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6월 민주항쟁밖에 답이 없어요. 정답은 그래서 1번 답지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보니까 쭉 다 나왔잖아, 지금. 나온다는 거 다 나왔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저와 함께 지금 6월 모평을 한번 풀어봤는데 어떻습니까? 결론을 좀 한번 내봅시다. 결론을. 지금 한국사는 EBS라며 이거 우리 PD님이 이거 뭐 예쁘게 만들려고 이렇게 그냥 보여주기 위한 이런 구호냐 말이야. 아니란 이야기지. 왜? EBS는 최태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뭐야? 뭐 하는 거야? 이럴 수 있잖아. 그냥 그래서 해설 보여준 거 아니야. 여러분들 1번부터 20번까지 지금 문제 풀었어요. 여러분과 함께 공부했던 그 EBS 개념 교재 안 나온 거 있어 없어? 내가 뭐 증명을 좀 해 보이려고 내가 지금 보여준 거 아니야. 한 문제라도 안 나온 거 있어 없어? 없잖아요. 100% 나왔죠. 100%. 그것도 무슨 뭐 저 판서 옆에 있는 판서 뒤에 있는 뭐 저희 그 뭐 본문 요약 내용 같은 거 붙여가지고 구차하게 그런 거 아니고 그냥 판서로만 승부했잖아요. 판서로만 20페이지는 판서로만 지금 다 나왔잖아. 어찌요? 한국사는 EBS 맞아 안 맞아? 강요가 아니잖아. 그죠, 여러분들? 자, 남은 시간 제가 듣 건데 한국사 공부를 아직도 안 하고 있는 친구들이 정말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전해주고 싶었던 메시지는 뭐냐면 남은 기간 여러분들 그래도 수험생이에요. 그죠? 수험생인데 공부를 안 하고 시험장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저는 그 수험생으로서의 그 기본적 예의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여러분 자꾸 그런 식으로 이렇게 쉬운 방향으로 자꾸 가면요 인생에서도 결코 여러분들 정도를 걷기가 어려울 거예요. 수험생은 수험생답게 공부도 하고 들어가셔야죠. 대신 제가 많은 걸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바로 EBS에 있는 그 수능 개념 교재 또는 수능 특강에 있는 그 판서 내용만 20페이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만 공부하시고 시험장에 들어가셔도 여러분들은 자격이 생기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대학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네, 피디님이 빨리 끝내래요. 자, 여러분들 아직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요. 마무리 좀 잘 하시고 제가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테니까 우리 한번 힘차게 한번 달려봅시다. 코로나 저리 가! 화이팅!